저는 올해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된 남자예요. 아, 참.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아내를 만나 사랑을 했고, 이 여자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정말 아내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세상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쉬라고 해도 고집을 부리며 맞벌이를 했고, 그 바쁜 와중에도 요리면 요리, 아이 케어는 케어,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 같은 내조의 여왕이었지요. 빨리 와서 밥들 먹으세요. 엄마, 나 된장찌개 싫어. 냄새 이상하단 말이야. 선미야, 오늘만 이거 먹자. 아빠가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 내일은 우리 선미가 좋아하는 미역국으로 할게. 엄마 약속한 거다. 그래, 약속. 그리고 밥 다 먹고 홍삼이랑 도라지 액기스 먹어야 하는 거 알지? 학교 갈 때 숙제 챙겨가는 거 잊지 말고. 네, 자기도 몸 관리 해줘야 하는데 매번 미안 챙겨서 미안해. 내 마음 알지? 나까지 신경 쓰려고. 난 됐으니까 자기나 챙겨 먹어요. 며칠 바쁘다고 야근까지 했으면서. 난 괜찮아. 우리 집 가장이 튼튼해야 해. 얼른 먹어. 아, 맞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 준비물 챙겨가야 돼. 으이고, 빨리도 이야기한다. 벌써 엄마가 다 챙겨놓았지.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내가 엄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야, 아빠는? 아빠는 당연히 엄마 사랑하는 거에 10% 정도. 여보, 선미 말하는 거 봐. 난 맨날 찬밥이야. 이제 알겠어. 선미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란 걸. 내가 졌네요. 졌어. 여보는 안 먹어. 회사 늦겠다. 얼른 와서 밥 먹어. 나 걱정 말고 밥이나 드세요. 선미도 얼른 먹어. 이러다가 학교 늦겠어. 아내는 전날 회사에서 아무리 늦게까지 일을 해도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침밥은 물론 아이 학교 갈 준비며 그 바쁜 시간에 출근 준비까지 도와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못 살아.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봐. 꼭 손을 가게 만들어요. 자, 이제 됐어. 아니다, 여보. 잠깐만. 왜 또 뭐가 남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입지 말고 새로 사준 와이셔츠 입으라고 했잖아. 이거 3년밖에 안 됐어. 어디 찢어진 것도 아닌데 입으면 어때서? 남들이 욕해. 아이 들어서 옷 후줄근하게 입고 다닌다고. 아무도 관심 없어. 그리고 유부남의 아대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 기 생각이고 이런 거 입고 회사 가잖아. 자기 욕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 욕하네요. 설마 그러려고.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모르지. 우리 신랑이 어디 가서 장가 잘 갔다는 소리 듣고 싶지.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시집 본 거 아니거든. 귀찮아도 얼른 갈아입어. 마누라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알겠어. 얼른 갈아입을게. 아참. 그리고 나 오늘 저녁에 회식 있어. 늦을지도 몰라. 오늘? 이번 주 내내 야근만 하고 회식까지 한다고. 여보, 회사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 너무 굴린다. 우리 마누라 불쌍해서 어떡해. 나야 에너자이저잖아.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지금 몇 시야? 이러다 회사 지각하겠다. 나도 출근 준비할게.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서로를 챙겨주며 웃음이 가득한 집이었고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집이었어요.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아내. 하지만 이 모든 게 불과 반나절 만에 바뀌고 말았어요. 지인들이 묻더군요. 왜 몰랐냐고. 바보가 아니라면 살면서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그런 말을 들어도 갸우뚱했어요. 전 아내의 눈빛에서 사랑을 보았고 딸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아내의 모습만 보았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저녁 나에게 다가올 미래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말한 대로 아내는 회식을 갔는지 집에 없었어요. 맞벌이 하는 집은 둘 중 하나가 늦으면 아이 밥은 당연히 일찍 온 사람이 담당해야 해요. 그래서 아내가 없는 걸 확인하고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간편한 음식 위주로 요리해서 딸이랑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학교 갈 준비와 학원 숙제를 봐주며 시간을 보냈고 다 끝나고 나서는 TV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아빠, 나 숙제 다 했는데. 엄마 언제 와? 오늘 회식이라 늦을걸. 너 휴대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엄마는 숙제 다 끝나면 1시간씩 하게 해준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공주님. 숙제 다 하셨으면 해야죠. 지금부터 딱 1시간이야. 휴대폰을 풀어줘야 하지. 지금 잠겨 있어. 아내는 아이가 휴대폰 하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앱으로 원격 조정하고 있었어요. 걸 깜빡하는 딸에게 그냥 하라고 한 거였어요.
평소 회식도 업무 연장이라고 생각해서 연락 안 했지만 아이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고 시끄러워서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엄마 전화 안 받아. 엄마 바쁜가 봐. 우리 선미 TV 보면 안 될까? 싫어. 나 유튜브 볼 거야. TV 재미없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지?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데 아빠 휴대폰이라도 줘. 그걸로 보게. 오늘은 게임 안 하지. 뭐 그럴까? 그럼 딱 1시간이야. 딸에게 제 휴대폰을 주는 걸로 합의하고 다시 TV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기를 얼마 후 밤이 깊어진 것 같아 시계를 보았는데 어느덧 10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다음날 학교를 보내야 하기에 딸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재웠어요. 그러고 나서 딸 방을 나오는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요. 아내는 회식을 하면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전화를 못 받거나 부재 중 확인하면 바로 전화했었거든요. 혹시 회식 중에 너무 과음한 건 아닐까 생각도 들고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로 술이 많이 취한 거냐? 그러면 데리러 가겠다고 여러 통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었어요. 아무런 연락이 안 되니까 11시가 넘어서는 1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했고 10통이 넘어갈 때쯤 드디어 아내와 통화가 되었어요.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서 못 받았지.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어련히 연락 안 할까? 아니, 걱정되니까 많이 했지. 요새 세상이 험하지. 분위기가 그래도 중간에 전화 한 통 해주면 좀 좋아. 미안해. 자기 삐졌어? 도저히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 집에 오는 거야? 다 끝났어. 30분쯤이면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끝났다는 아내의 말에 알겠다는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기 빈 방 있대. 얼른 들어가자. 뭐야, 통화하고 있었어. 옆에 누군데? 방이라니?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 술집 골목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한테 말하는 게 들렸나 봐. 나줘. 이따가 갈 테니까 끊어. 뭐 그러려니 했어요. 술집 골목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30분 후쯤 도착한다는 아내는 1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과 아내와 마지막 통화할 때 그 남자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나 답답해서 집을 나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차들을 보며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신호음이 계속하다가 점차 짧아지니 나중에는 몇 번 가지도 않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집에 온다는 사람은 오지도 않고 전화는 계속 넘어가니까 마음속에서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메아리처럼 들려왔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들렸는데 내가 무슨 착각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야? 들어오기만 해. 내가 꼭 한 소리 하고 만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아내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그런데 연결된 아내는 대답하는 게 아니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아내 목소리도 들리면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또 신랑이야? 계속 전화하네. 걸린 거 아니야? 목소리 들렸어. 내가 옆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갔어. 우리 신랑 둔해서 몰라. 야, 그래도 이렇게 전화 계속 넘기면 이상하게 생각 안 해? 괜찮아. 나도 다 생각해둔 게 있어. 알아서 잘해. 알겠지? 괜히 나까지 끌어들이면 머리 아파진다. 지금껏 알아서 잘하긴 했지만 둘의 대화에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붙잡고 소리치듯 아내를 불렀지만 계속 둘만의 대화를 이어갔어요. 자기야, 불이 너무 밝은 것 같아. 조명 바꿔주라. 어떤 걸로? 난 밝은 게 좋은데. 난 싫어. 그냥 중앙등 끄고 무드등으로 바꾸자. 잠깐만. 색깔 뭐야?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이것도 괜찮네. 그럼 이제 위로 와 볼래? 그 후 휴대폰 너머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휴대폰을 붙잡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고 머릿속은 새하얀 백지장처럼 아내와의 기억이 지워지는 듯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슬플 때가 아니라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면 눈물이 날 수도 있다는 걸요. 나도 모르게 두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고 계속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소리만 들리던 그 둘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목마르지 않아? 뭐 좀 마실래?
그럼 나 매실 레몬 먹으면 집에 가서 잠 못 잘 것 같아. 이제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네. 한두 번이 아닌 듯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수화기에 대고 수차례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그 둘의 사랑 속삭임이 계속되었어요. 더 이상 듣고 있으면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리고 10년간 끊었던 담배를 샀습니다. 편의점 직원도 놀라더군요. 새벽에 얼굴 일그러진 남자가 울면서 담배를 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아파트 현관에서 아내를 기다리며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려 했으며 담배를 피웠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내가 비틀거리며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그 남자랑 나와서 술을 더 먹고 왔는지 엄청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아내는 절 보자마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채 여보, 지금까지 나 기다린 거야? 역시 우리 신랑밖에 없네 라고 능청스럽게 말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심한 말을 억지로 참으려고 어금니를 얼마나 깨물었는지 턱이 아플 지경이었어요. 참았던 이유는 지금 여기서 아내랑 다툼이 시작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질 테고 그러면 딸이 이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서 꾹 참았어요. 아내가 가까이 오자마자 팔을 잡고 집으로 가자고 했고 저의 그런 행동에 아내는 느낌이 왔는지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디서 뭐하고 지금 들어온 거야? 뭐하긴 회식이라고 했잖아. 마지막에 나랑 통화할 때 집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지금 그것 때문에 화난 거야? 난 또 뭐라고? 아니, 내가 집에 가려고 했거든. 근데 부장님이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잡길래 어쩔 수 없었어. 자기도 알지? 우리 부장님 고집 센 거. 프로젝트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어. 진짜. 내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새 프로젝트를 모텔에서 하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맞다, 노래방도 갔다. 노래방. 아내는 술이 덜 깬 건지 당황한 건지 모르겠지만 술집이라고 했다가 노래방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요새 노래방에 매실이랑 레몬도 파나 봐. 말을 알아듣게 해야 대답이라도 제대로 하지. 매실이 뭐고 레몬은 뭐야? 정녕 그렇게 나오시겠다.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럼 휴대폰 한번 보자. 떳떳하면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아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움켜쥐었고 아내는 필사적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내의 그런 모습에 더욱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순간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딸 선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싸우지 말라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갑작스러운 딸의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와 달리 아내는 기회라고 생각한 건지 자신의 휴대폰을 잽싸게 낚아채고는 선미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아내 뒤를 따라갔다가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도저히 그 문을 열 자신이 없어서 그냥 뒤돌아 안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는데 가슴에서는 그 둘의 숨소리와 대화 내용이 계속 울려 퍼졌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하나 꺼내 입에 물다가 나 자신한테 놀랐어요. 집에서 내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가려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모습에 내가 나 자신을 불쌍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밝아왔고 딸이 학교 가자마자 아내를 붙잡고 물었어요. 계속 거짓말만 할 거야? 뭐가? 어제부터 자꾸 왜 이래? 생사람 그만 잡아. 나 출근해야 해. 내가 다 들었어. 다 들었다고. 휴대폰 통화 내역 왔으면 나랑 전화 연결된 거 알았을 거 아니야. 듣긴 뭘 들어. 그리고 나 어제 술 너무 마셔서 기억도 잘 안 나거든. 내 기억에는 호프집, 그리고 노래방, 이게 끝이야. 아, 그래? 그럼 이거 들으면 기억이 나겠네. 아내 모르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휴대폰에 녹음된 어제 통화 내용을 모조리 아내에게 들려주었어요. 휴대폰에는 아내가 연결된 줄 모른 채 했던 행동들이 자동 녹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흘러나오는 소리들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이어 하는 소리냐. 그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다. 그리고 왜 이런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술집이라서 그렇게 했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지금껏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날 의심할 수 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그때였어요. 아내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남자라는 생각에 아내에게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했고, 아내는 걸려온 번호를 보고 안심하며 통화를 눌렀어요. 아마 그 남자가 아니란 걸 확인했던 거겠죠. 아내의 예상대로 그 남자는 아니었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여자 목소리였는데, 그 여자는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잔뜩 화난 목소리로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어요. 아내는 너무나 놀라 누구냐고, 누군데 아침부터 이러냐고 따져 물었고, 상대방은 그 남자 이름을 대면서 그 남자 와이프라고 밝히더니, 아내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자마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남자 아내는 둔한 저와 달리 자기 남편을 계속 의심하다가 어젯밤 술 취해 들어온 남편 휴대폰을 몰래 빼서 잠든 남편 손에 대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문자며 대화톡까지 모조리 받고, 거기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 둘만의 사랑 대화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사랑 나누는 모습을 각자 찍어서 헤어질 때 톡으로 보낸 거였어요. 그걸 본 그 남자의 아내는 나와 마찬가지로 밤새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애들 학교 보내고 사단을 냈어요. 그 여자랑 저와 다른 점은 그 남자는 아내와 달리 확실한 증거 앞에 모든 걸 실토했어요. 그걸 듣자마자 아내에게 전화한 거였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가운데 아내는 저에게 했던 말과 달리 그 여자에게는 직장 상사라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며, 나도 피해자인데 계속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그저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는 떳떳하다며 화를 내던 아내가 그 여자가 영상을 들이밀자 바로 꼬리를 말며 이제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니, 그 여자도 아내의 어이없는 소리에 기가 차 헛소리는 법정 가서 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안아달라고 했어요. 나 말고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요. 저를 얼마나 호구로 생각하는 건지, 만일 그 남자의 아내가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끝까지 술 취해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저를 아내 의심하는 남자로 만들었겠죠. 아내의 연기가 더 이상 보기 싫어서 다시 녹음을 들려주며, 이게 어디가 싫어서 따라간 사람의 대화냐, 그 여자에게 연락해서 영상이라도 받아와야 똑바로 이야기하겠냐고 했더니 그제야 아내는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잠깐 미쳤었나 봐.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여보, 진짜 변명이 아니라 나 정말 맞벌이 하면서 늦잠 한번 제대로 못 자고 자기랑 애들 챙긴 거 자기도 잘 알잖아. 나 그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숨 쉴 곳이 필요했던 거야. 책임감 없이 그냥 어쩌다 한번 숨 쉴 곳이 필요했다고. 누군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안 산 줄 알아? 다들 그렇게 산다고. 지금 그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넌 나 그리고 우리 선미를 배신한 거야. 알고는 있는 거야? 배신. 이게 배신이라고? 내가 지금껏 당신이랑 살아온 12년 동안 실망 한 번 시킨 적 없었는데 딱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뭐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래, 나 배신했다. 나도 하기 싫었어. 그런데 어떡해. 자기랑 관계하는 게 너무나 안 맞는데 자긴 그것도 몰랐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됐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이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 자기랑 이렇게 힘 빼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출근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 말을 하고 출근하는 아내를 보며 전 도대체 12년 동안 누구랑 살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아내는 하룻밤 사이 모든 게 변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은 열심히 살아왔다. 말하며 저보고 판단해서 말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일어난 일이 현실 같지 않고 꿈만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머리는 이혼이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사라진다면 딸아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차라리 그때 통화가 안 되었다면 이 모든 게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믿기지 않는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이런 아픔을 주지만 가족의 따뜻함을 잊지 말고 조심스럽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세요.